주로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박물관들의 수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분 하라 그래서 10분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뻐서 이호신 화백이 이렇게 그려주신 건데, 여기가 박물관이고 여기가 도서관이고 여기가 사찰이에요. 제가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현직 스님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기르고 있죠. 이상한데 군에는 그 스님, 신부님, 목사님이 장교로 있어요. 중위부터 해가 대령까지. 저도 동국대 불교미술과를 나왔지만은 불교대학 학생들은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군종장교에. 그래서 1학년 때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서 4학년 때 낙산사에 출가하고 2년 수련을 받고 중위 달고 중년까지 있다가 제대를 하고, 제가 국방부 법당 주지를 할 때 이 터를 발견하고 어차피 스님이니까 절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절을 짓고 옆에 박물관을 열고 도서관 열고 요 밑에 이제 템플 스테이 수련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교육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고파나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여기서도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일본의 교토에 있는 니치메칸 대학에서도 저를 초청해가지고 동아시아 고파나 성공적인 수집에 대해서 좀 발표해달라 해가지고 그 발표와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제 하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집 주어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박물관 교육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 박물관학을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 학부에서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는 그 학부에서도 박물관학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배웠지만 그때는 정신없이 지나갔고 박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박물관을 하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본능 때문에 박물관을 한다. 하나는 소유의 본능, 하나는 공개의 본능. 그게 바로 사립박물관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유, 컬렉션이고, 소유하면 꼭 자랑하고 싶어져요. 저도 박물관을 열기 전에도 그냥 유물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 방 한 칸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가 쉽게 생각해가 박물관을 열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되지 않을까. 그때 교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도들 교육관 겸 박물관을 열면 좋겠다 생각하고 건물을 짓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박물관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다단한 일이 발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박물관, 지금 1000여 개 박물관 중에 반수 이상이 컬렉터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코너에 15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고파나에 미친 사람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관광공사가 보내는 팀이 오면은 미친 사람 얘기를 해주는 게 저희 관광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게 이번에 7점의 문화재가 지정돼 있지만은 그 보물 지정을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이렇게 올렸던 게 2년 만에 강원도 문화재를 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 문집이고 하나는 동학 태극기 목판이에요. 태극기 목판으로 가장 오래된 거를 추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 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성과는 얼마 전에 8월 달에 북경시 문물국에 소속되어 있는 북경연산출판사에서 곡파나 박물관 작품을 추려가지고 8권의 대형 도록을 만들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단히 큰 프로젝트예요, 이게. 이게 되면은 중국이 유리한 점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건 대부분의 큰 세계적인 박물관, 도서관에는 다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한국 고파나, 물론 중국 것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한국 고파나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과도 있었지만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수집 활동의 역설입니다. 수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집을 해야만 박물관은 저기 뭔가 매니아층들이 오는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없으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게 수집하고 딱 맞지만 이게 수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하고 관계되니까 돈이 이제 고갈이 될 뿐만 아니라 저도 나이가 68이에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열정이 식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친 속도, 감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공모 사업도 많이 하고 저희도 공모 사업을 많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사립박물관장들 모아놓고 저보고 발표하려고 2시간 동안 공모 사업을 잘하는 방법까지 강의하고 그랬는데 공모 사업하는 것도 너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이 공모에 대한 것도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너무 민감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수집 활동의 역설로 이게 어려운 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20주년 기념 그 간담회를 할 때 기자들이 묻더라고요. 20년을 마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 개관.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는 굉장히 사립박물관 힘들지만은 괴롭지는 않았다. 왜? 미쳐가 사니까. 한 분야밖에 모르니까. 다른 거가 없으니까. 괴롭지는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하실 일이 뭔가를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앞에 성과와 같이 내가 지역명사도 됐고 미친 사람이라고 국가가 인정도 했으니까 그것도 받았고 그 다음에 보물 2점도 금메달이나 은메달 따는 것 같이 그것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출판사에서 이렇게 8권짜리 대형 전집도 나오고 하니까 나로서는 모든 게 다 명예나 다 같이 정점에 올라선 것 같지만은 내가 아들, 딸이 사랑스러우면은 아들, 딸을 어디다가 시집 보내는 것까지 완성을 해야만 제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집한 이 유물을 사립박물관장들도 앞으로는 출구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죽고 난 후에 아까 국내 박물관에서 저거 할 때 사립박물관들이 뭐 이제 끝나고 뭐 어려워져서 많이 나오는 거를 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사망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 가지고 그거를 수집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이에나들이라 그래요. 하이에나. 죽고 난 다음에 돈들을 딱 싸갖고 와가지고 트럭 몇 대를 갖고 와요. 그러면은 이 수집한 사람 말고 처자식들은 굉장히 괴로워. 그 수집 때문에. 그러니까 처자식들이 볼 때 그 돈을 주면은 너무 그냥 황송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값이 5분의 1이 뭐 되든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막 줘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좋은 것만 다 팔아버리고 나쁜 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립박물관들이 앞으로 왜 존재를 해야 되고 이 컬렉션들이 앞으로 그럼 지속 발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큰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관계가 없겠지만은 저희 같이 순수하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컬렉션 한 데에서는 박물관장이 살아있을 때 시집 보내는 것까지 책임져 주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남은 일은 그거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 발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립박물관에 모아진 것들이 지속 발전 가능한 곳으로 시집 보내는 일까지 하자.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